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계절이면 제 세상인 양 활개치는 녀석들, 바로 벌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벌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온 토종벌인데요. 이 녀석의 가장 큰 천적은 바로 말벌. 토종벌보다 덩치가 2배 이상 큽니다. 공격성이 높고 번식력까지 좋아 토종벌 개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년 전 토종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침묵, 소리 없는 외침. 토종 벌통 수천 개가 불에 탑니다. 전국에서 모인 200명의 토종벌 농가가 가져온 죽은 벌통들입니다. 참담합니다. 한마디로 5년 전에 기농해서 토종벌을 2장 모으러 했는데 지금 한 통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상당히 마음이.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선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갖고 벌 다시 시작하려고도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애지중지 자식처럼 기른 토종벌통을 태워야 한다니 농민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벌통의 운명은 단 하나, 화형식뿐이라는데요. 이미 소각도 시킬 것도 시키고 또 이만큼이에요. 네, 일단 시켰어요. 일찍 온 것들 한 거 우리가 나중에 포기한 거죠. 꿀이 넘쳐 흐르던 이 벌통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체 다 지금 전멸했습니다. 벌이 없습니다. 벌의 전멸, 대재앙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는 낭충봉화 부패병. 이 병에 감염된 애벌레는 거무스름한 빛을 띠며 결국 부패되는데요.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 발현된 일명 꿀벌 에이즈입니다. 수많은 토종벌을 죽게 하고 전멸의 위기에 빠뜨린 주범.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41만 개에 달하던 토종벌통 중 4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발생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귀농 26년 차인 김명식 농민. 2009년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키우던 토종벌을 모두 잃었습니다. 예, 아주 건강하고 좋은 벌이 이게 움직임이 좋군요, 아주. 예. 7년이 지난 올해 김명식 씨는 다시 한번 토종벌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꿀이네, 그죠? 예, 예. 이게 토종벌 꿀이네. 예, 요게 이렇게 막은 거는 예.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신비한 거잖아요. 오. 과연 올해는 무사히 토종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게 떨어졌잖아요. 잠깐만. 예. 아, 이게 또 병이 온 거 아니에요? 진짜요? 떨어졌네. 아무튼 이거. 2개, 3개나 있네. 벌집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애벌레. 일벌들이 부지런히 밖으로 내다버리지만 금세 다시 애벌레가 떨어집니다.
힘없이 떨어지는 애벌레. 낭충봉화 부패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토종벌 몇 마리와 애벌레를 봉투에 담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양성. 7년을 기다렸던 토종벌 복원의 꿈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수천 마리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함께 생활하는 토종벌 군락. 건강한 토종벌통 안에는 보통 3만 마리의 토종벌이 있습니다. 일벌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나르고 애벌레가 든 방을 청소합니다.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1일. 여왕벌이 벌방에 알을 낳은 뒤 사흘이 지나면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되고 나면 체액을 펌프질해 온몸에 순환시키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번데기 상태로 12일 정도 더 지내는데요.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거친 새끼벌. 하지만 성충이 되어도 바로 세상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 보름가량 애벌레를 돌보고 벌방을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 드디어 바깥 세상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 창궐한 뒤 토종벌의 메카였던 지리산 일대에서는 토종벌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전업으로 토종벌을 길러왔다는 손경희 씨. 수십 년 동안 키우던 토종벌이 자취를 감춘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보름 만에 다 죽었어요. 다 전멸. 예, 전멸됐어요. 마음이 아프시네요. 예,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심정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벌통. 건강한 듯 보이지만 이미 낭충봉화 부패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불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꿀벌의 본성은 남아 떨어진 애벌레를 최대한 멀리 내다 버립니다. 버려진 애벌레는 개미가 물고 가고 병은 이렇게 계속 번져갑니다. 나흘 뒤 마지막 남은 통의 벌들도 모두 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희망이 없을 것 같아. 토봉 이렇게 아마 토봉 농사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한숨이 떠나지 않는 토종벌 농가. 충북에 위치한 또 다른 토종벌 농가를 찾았습니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토종벌을 옮겼지만 낭충봉화 부패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힘찬 벌들이 가득했던 벌통. 다 떨어지네. 토종벌의 날개짓으로 가득했던 벌통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애틋하게 좋아해서 그래도 생각하고 기르기 시작한 건데 예의치 않게 이런 병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어디다 하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건강한 토종벌 한 마리가 긴 주둥이로 꽃에서 꿀을 빨아들이고 있네요. 몸에는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있고요. 꽃가루는 앞다리로 모아 뒷다리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렇게 들고 온 꽃가루는 애벌레에게 최상의 먹이가 됩니다. 식물 수술에서 딴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는 꿀벌의 수분 역할을 통해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춤추듯 다리를 흔드는 꿀벌. 동료 1벌은 다리에 묻은 꽃가루를 떼어갑니다. 분업이 확실한 토종 꿀벌 사회의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 재래꿀벌들은 깊은 산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식물들에게 화분 매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어쩌면 재래꿀벌에 의해서 그나마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재단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라남도 구례 깊은 산속에 위치한 방운사. 얼마 남지 않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봉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통의 꿀벌 개체수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새 여왕벌이 태어납니다. 기존 여왕벌은 1벌의 절반을 데리고 집을 나와 새 집을 찾는데 이것이 바로 분봉입니다. 어미 여왕벌의 페로몬 냄새를 따라온 1벌들은 금세 거대한 군락을 형성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토종벌 농가가 800가구 가까이나 됐지만 지금은 10농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 이곳을 폐허로 만든 뒤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운 벌통이 나무에 걸리면 몇 미터를 오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토종벌이 급격하게 줄어든 뒤 이곳의 생태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속이 부시라고. 갑자기 꿀벌이 병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체수가 굉장히 줄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낙과가 굉장히 심하죠. 여기 한두 개 달렸다 해도 그게 쪼개보면 안에 이 병이 다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과실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병충해가 심한다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죠. 다 낙과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 한봉이 이 시신물까지 다 찍어와서 약을 만든다, 꿀을 만든다 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은 또 양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거 다 섭취를 하는 거예요. 한봉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토종벌의 빈자리를 양봉이 대신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을 띈다고. 골드가 많이 떨어졌네. 네.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는 수정이 돼 놓으니까 이게 보기도 돌배지만은 보기도 색깔이 좋잖아요. 윤기가 나고 크고. 근데 이 차이점이에요. 이게 수정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이 적고 단단해요. 주로 토종벌이 수분을 시켰던 돌배는 사정이 더 심각한 상태. 네, 씨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런 형상을 띠어야 되는데 넓적하잖아요. 얇고. 좀 단단하고 그래야 되죠. 제대로 된 씨는. 이런 이건 뭐 생기다 망가입니까? 네. 혹시
이거는 아예 생기다 만 거고. 뭐 씨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씨앗과 다릅니다. 그럼 그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거진 당분이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오히려 무 맛이 더 달 정도니까. 이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토종벌이 만들어내던 과실의 맛. 여기 있는데 거진 없죠. 여기는 진짜 없네. 여기는 거진 이 수정이 안 됐다 봐야죠. 그렇죠. 벌도 과실도 사라진 숲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과수 농가. 특히 사과꽃이 피는 4월과 5월에는 사라진 벌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람이 직접 수분 작업을 한다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벌들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들이 안 날라오니까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사과꽃을 피우고 탐스런 사과를 열리게 하던 토종벌이 없어지자 그 여파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인건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노동력도 많이 들고 저희가 지금 이 꽃 이렇게 따고 이러는 작업만 해도 지금 이틀 3일치 하는데 2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국내 주요 작물 생산에 꿀벌의 역할은 상상 이상. 특히 유럽에서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소와 돼지 다음인 3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토종벌을 하던 농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 씨가 마르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놈도 괜찮고. 예. 얘는 그만 웬만하면 좋은 게 되고 이런 거 온대. 우리나라 소나무 자전충이 심각해갖고 그 이제 미리 예방하려고 예차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벌로? 예, 공공벌로. 예, 이제 벌로 키우다가 절박해가지고 여기는 딱 약간 좀 생활을 못하면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벌이 다 죽어가지고? 예.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소나무를 돌보고 받는 일당은 6만 원가량. 하지만 이 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토봉 그래도 한 봉이 소득원이었는데 주업이었는데 주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합시다. 허탈한 마음에 죽은 벌들을 치우지도 못합니다. 벌들이 죽은 거예요? 네, 다 죽은 겁니다. 뭐 다 죽어놓으니 거미줄이 거미줄이네. 예, 벌레 거미줄입니다. 와, 이거 완전히 뭐 다 말라 비틀어졌네. 예, 끝났습니다. 완전히. 토종벌과 함께 사라진 일상. 국내 토종벌을 멸종 위기로 내몬 낭충봉화 부패병.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토종벌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안베이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우리나라 이렇게 동부가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원인이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을 더 크게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제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의 대량 폐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이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꿀벌의 실종이 일어난 플로리다주의 한 농가.
2006년 4,000개의 벌통을 가지고 있던 해켄버그 씨는 벌통을 옮기는 와중에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And when we went to reload them to put them back in the truck to go somewhere else, we just realized that there was nobody home. You know, nobody in the boxes for the most part. I mean, so by the time you get all done, you're probably looking at close to $500 a hive. So you're looking at about $1.5 million just in that one loss in 06. 불과 3주 전까지도 멀쩡하던 벌통들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다는 해켄버그 씨. 양봉 생활 4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수분 매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꿀벌의 실종. 양봉 농민뿐 아니라 결국 모두의 피해로 되돌아왔습니다. Raised price of pollination. We doubled our prices of pollination. Farmers are paying $50 to $75 for summer vegetables that automatically went to $100 to $110 overnight. Blueberries doubled, apples tripled, so on and so forth. So somebody, and in reality, the consumer's paying the bill because the farmer just passes it on down the road to the consumer. 미스테리한 꿀벌의 죽음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From UK to here, it's very hot here. In 2006, 2007, we identified a increase in bee mortality, which we then came to call colony collapse disorder. That led up to issues that basically came to the White House, and it was the president who, because of issues associated with the White House garden, actually asked the question, what is happening with honeybee health? What are we doing as the U.S. government? 결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꽃가루 매개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설 당시 미국 농무부와 환경보호기관인 EPA가 공동의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what was important about this memo is it was all inclusive of government. It included research agencies like my own,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nd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It included the operation agencies, those that would actually be planting farm fields, agricultural fields, forests, in changing habitat. 미국 농업 정책을 관장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벌 연구소. 이곳에선 꿀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Comb sample from Vermont. Yeah, comb. 그중 하나는 전국 각지에서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의 샘플을 받아 전문적인 조사를 한 후 농가의 현 상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This is a free service that the USDA offer to beekeepers. Most of the samples are coming from individual beekeepers, and then we get few from commercial beekeepers. 꿀벌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꿀벌 살리기 운동은 민간 부문에서도 활발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한 연구실. 이곳은 꿀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기관이 모여 BIP라는 양봉 정보 협력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We have several teams, what we call tech transfer teams, where these are very highly trained bee specialists who go out and they work with commercial beekeepers and they take samples from commercial beekeepers. They send those samples to our lab where the diagnostics are given and then given back to the beekeeper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so they're able to react to that data and treat for disease.
전국 각 지역 대규모 양봉업자에게 전문팀을 직접 파견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샘플을 얻습니다. 이런 활동은 양봉업자의 꿀벌 평균 손실률을 25%에서 17%까지 낮추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와이주 토종꿀벌 7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 토종꿀벌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민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국의 토종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말벌 한 마리가 토종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말벌이 벌집 앞에서 저공 비행을 하자 토종벌들이 군무를 추듯 날개를 퍼덕입니다. 천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토종벌 고유의 행동입니다. 가끔은 침입자를 응징하기도 하지만 병에 걸린 벌들은 곧 역동성을 잃고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듭니다. 수십 마리가 지키던 벌통 입구에는 이제 2마리의 경비벌만 남게 됐습니다. 경비벌이 없는 벌통에는 각종 해충들이 마치 제집인 양 드나들며 애벌레를 공격합니다. 세력이 약해진 토종벌과 그 애벌레들은 곧 다른 곤충의 먹잇감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집을 서양종 벌에게 뺏기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한 토종벌 농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이거 벌통은 언제 사놓으신 거예요? 벌통은 봄에 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총 4개 하신 거예요? 예. 하다가 2개 분봉해서? 예, 예. 강점석 씨는 꿀을 수확하기 바로 한 달 전 낭충봉화 부패병을 맞았습니다. 꿀 한 번도 못 따셨네요, 공무자. 예, 못 땄습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꿀이라도 한번 땄을 텐데. 예. 꿀의 흔적도 보지 못한 강점석 씨에게 남은 것은 빈 벌통뿐입니다. 폐허가 된 것은 벌통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십니까? 지금 뭐 별 하는 것도 없고, 공원 근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하루씩 그 날품도 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올해 9월 충북 충주시에 수백 명의 토종벌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병명도 원인도 알 수 없었던 전국 2만 토종벌 농가들이 이 무서운 괴질에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때 같은 토종벌들을 잃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종이에 적어 내려갑니다. 어디로 향하는 편지일까요?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정부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내놓지 않는 정부. 농민들 가슴엔 천불이 납니다. 길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열심히 해도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정부에서 예방법이 있고 치료제하고 뭐 하나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정부 준 게 없어요. 토종벌 전염병에 속수무책 당한 지가 벌써 7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노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었던 게 당연히 내금이 가능한 계량벌통 형태의 벌통을 개발해서 이제 농가 보급을 했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 발생 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계량벌통입니다. 병이 있든 뭔가 작업을 하려면 내금이라 그래서 이제 내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집이 다 붙어 있으니까 내금 자체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개량 벌통의 경우 안을 볼 수 없는 재래 벌통에 비해 내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충봉화 부패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을 한 차례 잃은 뒤 정부에서 권유한 개량벌통을 구입하여 또다시 토종벌을 시도한 이철우 씨. 개량벌통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봉판이 이렇게 충판이 있는데 병이 걸려서 다 물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역시 실패. 내검은 가능하지만 감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진 지금 빈 벌통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2012년인가 13년에 지침서를 받았어요. 지금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한 예방약이 없으니까 개량벌통이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 그래서 그때 그냥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육하고 있던 대파벌통을 다 태우고 계란벌통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안 돼요. 확실하게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철우 씨도 토종벌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농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기 교수님. 예, 조이사님. 방역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농가에서 솔선수범 진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발생된 동군을 철저하게 소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오염 안 시키고 전파 안 시키도록 했느냐. 병에 걸린 봉군을 소각하지 않아 감염을 확실히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충북 충주에서 56년째 토종벌을 하고 있는 이원치 씨. 그는 오늘 낭충봉화 부패병에 걸린 자신의 벌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함께 키워낸 벌통입니다. 뭐 애들처럼 이제 울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좀 그런 애고요. 참 키우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애처롭게 이렇게 애주중에 키우다가 불 질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런 애고요. 네. 마음이 아프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농가 모두 같은 마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보상도 안 주는데 내가 그 소각을 하면 뭐래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농가들이 거의 다가 한 7, 80% 되죠. 농민들이 소각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제시한 살처분 기준 때문입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는 지정됐지만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정부는 제시한 예방법의 실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009년 말에 우리 토종벌 낭충봉화 부병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개체수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추진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아니면 효과적으로 아직은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꿀벌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우 외부 방역뿐 아니라 내부의 방역에도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내부 방역을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Bees in there, and this is the last of where they had a little bit of drone brood. See that tree? That look good. Then we'll put that back into the hive like this for them to eat like that. If an emergency happened, we have in plan with Plant Health Australia to replace the hives if anything are damaged or destroyed. That is an incentive not to move them out. 양봉 농가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을 신고한 농가의 벌집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겁니다. Still wet where the honey came out of it. 이 원칙이 호주의 벌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e had to do that because it's such a risk if somebody takes them away to save the hive but destroy our industry with full of disease. We had to do that so they'll put their hand up and say, I have disease, please destroy them. 이처럼 철저한 방역을 통해 호주의 꿀 산업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농가의 중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Value of honey, wax, and other bee products is around about 90 million Australian dollars. But I don't think that's a good estimate of the true value of honeybees. The main value of honeybees is in the pollination of seed and food crops. And the estimate there for the value in Australia is approximately about $1.8 billion. 그렇습니다. 꿀보다 더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한 겁니다. 국내의 경우 높은 가치를 자랑하던 토종꿀은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는데요. 그냥 여기 토종꿀 판매한다고 적혀 있는데 토종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없어진 지 한 5, 6년 됐지요. 되놓으니까 이제 없어져서 하도 못하고. 왜 없어요? 벌이 없으니까. 벌이 없으니까 토종꿀은 없죠. 최고의 품질과 영양을 자랑하던 토종꿀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라남도 구례. 이곳에서 만난 이성희 씨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추운 겨울에 실제 정부 문건에는 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꾸 한다 그 말이야. 원래 15년대 맞췄어야 돼야. 한 군이라도 복원해 있으면 나하고 맞짱 토론하자고 그래. 정부가 2010년도 TF팀이 만들어져서 2015년도까지 토종꿀 32만 군을 복원하겠다고 국회를 상대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32만 군은 고사하고 32군도 지금 복원이 안 됐죠. 자, 거기면 혈세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죠. 농가들의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갔죠. 그러면 그 종보전 사업이 뭡니까? 종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그 종보전 사업을 해서 벌이 한 군이라도 살려놨냐 그 말이에요. 과연 정부는 농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올해 9월 토종벌을 기르는 농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전에 미국 부전병이나 축구브로드나 중국 가시행에 발진병이 들어왔을 때 수도권 동남아시아도 그때 당시에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그게 1년이고 2년인데 2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소리 한다고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 빨리 해결책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해결책이 빨리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무튼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의 한계를 꼬집습니다. 불과 한 3, 4년 사이에 한 생명체가 95% 정도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거의 멸종 단계까지 갔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종벌이 95%, 90% 죽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정도로 그 정부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이 그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야외 순찰을 하고 온 토종벌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에 날아왔네요. 경비병 꿀벌이 더듬이를 내밀어 동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꿀벌은 이처럼 더듬이나 몸을 부딪히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아닌 벌들은 바로 찾아내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건축물이라는 꿀벌의 집. 수만 개의 육각형 집에서 벌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밀랍을 뿜어 집을 보수하고 새로 만들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합니다. 우리 토종 식물들을 꽃피게 했던 이 같은 토종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토종벌의 전멸. 혹시 우리는 그 위기를 위기라고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는 토종벌을 포기하고 결국 양봉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에 위치한 한 서양종 벌농가. 어린 시절부터 토종벌만을 고집해온 이수백 씨도 계속되는 토종벌의 죽음에 결국 서양종 벌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솔직히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니까. 토종벌을 포기하고 양벌로 전환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밀도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세계하고 비교해 볼 때 꿀벌 밀도는 아주 높은 상태에 있고요. 단지 이제 토종벌이 그 바이러스 질병에 의해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에서 집단 폐사한 상황에서 토종벌 밀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드기의 일종인 바로아 때문에 큰 피해를 겪었던 영국. 당시 정부와 학계에서 발벗고 나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요. 당시 연구에 참가했던 에반스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양벌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If it's due to the virus and that virus becomes transmitted globally and the virus has as devastating effect on the western honeybee as it does on the eastern honey, as you tell me it has on the eastern honeybee, then it would be an extremely serious consequence for beekeeping. When it happened, it could be actually a disaster in western bees in Korea. Certainly it could, yes. I mean, if you've seen a 90% reduction in your eastern honeybee population, if the virus has as devastating effect on the western honeybee population, there's no reason to think you wouldn't see exactly the same scale of disaster. 위기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을 모두 잃고 양봉으로 전환했다는 밀양의 이철우 씨. 올해 9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300여 통에 가까운 모든 벌통이 폐사된 겁니다. 딱정벌레. 그 이유는 바로 이 작은 해충 때문입니다. 벌집 꼬마 밑빠진 벌레라고 불리는 이 벌레가 벌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파괴한 겁니다. 유충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벌집을 전부 다 이 식량이라든지 전부 다 빵꾸를 내가지고 유충을 파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식량이 벌통 바닥에 다 흘러버려요. 벌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벌집 꼬마 밑빠진 벌레가 성충이 된다면 약 20km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확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건강한 벌들이 떠난 벌통은 말벌이 점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벌이 전부 내 재산인데 이거를 가지고 참 먹고 살고 있는데 깝깝합니다. 깝깝하고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벌을 또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은 또 수년이 흘러야 되는데 참 한심합니다.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질병,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도 놀랐고 당혹스럽습니다. 꿀을 태우라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못 태운다. 벌통하는 게 돈이 얼만데 태우나. 보상 없이는 보상 없이는 못 태운다 하고 벌통은 내가 소득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장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내내 싸우다 갔거든. 그러면 오늘 뭐 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는 저기 연구하는 데자가지고 요즘 실효 채취가 좀 더 필요해가지고. 하지만 대책은 낭충봉화 부패병이 창궐했던 7년 전과 똑같습니다. 보상 없이 소각만을 요구하는 정부, 그럴 수 없다는 농민. 그 사이 이 해충은 이미 밀양 일대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발생 확인이 공식적으로 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이 무너진 지 7년. 이제 서양종 벌마저 그보다 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벌이 사라진 빈 벌통. 벌들의 힘찬 날개짓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재앙의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벌이 사라진 세상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사라진 벌들의 침묵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벌이 죽고 꽃이, 과일이, 숲이 사라진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이기 때문입니다.